대총통의 야심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우창회의에서 혁명파가 자기를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한다는 결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펀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혁명파와 강화 교섭만 제대로 한다면 대총통 취임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해혁명 당시 순원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우창봉기 소식에 순원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청정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구성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상하이에서 북양신군과 남북의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난징에서는 각성 대표회의가 열려 순원을 난징 임시정부의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했습니다. 총통에 취임한 순원은 미국 의회 제도와 같은 임시 참의원을 구성하고 임시 약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임시 약법은 주권 재민, 내각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것으로 순원의三민주의 사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상주의 혁명가였던 순원은 대총통에 취임하기 전 대총통의 자리를 둘러싸고 중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총통의 지위를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원이 대총통에 취임하자 위안스카이는 급해졌습니다. 공화정만 수용한다면 청나라 황실을 우대하겠다는 조건으로 청정부의 회의와 협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마침내 청의 황태우가 황실 우대 조건을 받아들였고 1912년 2월 12일 자금성 양심전에서 황실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중화민국의 권력을 양해한다는 사위조서를 공표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 이래 2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중국의 황제 체제가 종식되고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위조서가 공표된 다음 날 순원은 약속대로 임시 대총통직을 사임했고 3월 10일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에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습니다. 임시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 이제 혁명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적 기반을 잃은 혁명파들은 국회와 정당을 통해 위안스카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숭자오론의 주도로 중국혁명동맹회가 국민당으로 변신했고 국민당은 국회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국무총리로 내정된 숭자오론을 암살하는 등 국민당이 장악한 국회를 견제했습니다. 대총통으로 선출된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해산시키고 대총통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신약법을 제정했습니다. 권력욕이 끝이 없던 위안스카이, 이제 황제가 되고 싶은 야망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탄츠류이 같은 북양군 부하들도 황제직위에 반대했지만 위안스카이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자 측근들도 점차 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치 빠른 일본은 여기서 위안스카이에게 악마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독일의 칭다오 조차권을 일본이 가지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기며 여순 대련과 내몽고 일부를 일본에 조차해준다는 내용의 21개조 요구를 들어준다면 황제 등극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제안을 수용한 위안스카이, 황제가 된다는 꿈같은 일에 천단에 가서 황제 등극 오리엔테이션도 했지만 극심한 여론의 반발이 일자 80여일 만에 철회했고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계속 높아지자 실망 속에서 분노와 우라를 이기지 못하고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정부는 지게파와 안희파 간 파벌 싸움이 시작되었고 광동에서는 순원이 귀국, 서남 군벌 세력들과 연합하고 호법정부를 조직하면서 베이징 정부와 남북으로 대치하는 국면에 들어섭니다. 1912년 12월 청에 복속하던 우에몽고는 독립을 선언하고 몽골 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여기에 중소우호 동맹 조약에 따라 1945년 몽골 독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946년 1월 중화민국은 우에몽고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티베트 역시 신의 혁명이 발발하자 티베트 각지에서 봉기, 청군을 축출하고 13대 달라이 라마의 지도 아래 1917년 티베트 영토 대부분을 수복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영국 원조를 받아서 국왕 겸 종교 지도자로서 정교일치 독립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티베트에 회유 정책을 구사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끝없이 발생했습니다. 만주도 신해혁명 이후 장장림 등 지방 군벌이 만주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만주에서 정치 경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갔습니다. 중화민국 성립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분위기가 짧게 남아 있었지만 위안스카이 독재 통치와 위안스카이 사후 여러 군벌 세력 간의 혼전 속에서 국제 문제와 대외 문제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였습니다.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습니다.